안녕하십니까. YSM 엔터테인먼트 김 실장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최종 합격 수기를 오랜만에 남깁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최종 합격 수기를 남깁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던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최종 합격 이후에 당시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하, 1급 실기시험을 계속 준비 중이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 1급, 2급 자격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저 멀리 제쳐두고 그걸 왜 취득하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답변 드리자면, 왜냐? 있으니까. 지난 2017년 11월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는 XX 활용법을 익히게 되면서 자연스레 근거가 있는 듯 근거 없는, 근거가 있는 듯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건 자연스레 코말 1급 필기 도전으로 이어졌어요. 필기는 물론 상시로 응시했으니 3주간의 공부를 거쳐서 다음날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했어요. 이 역시 자연스레 패스하더라도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기존 2007 버전에서 2010 버전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해진 마음에 정말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9일 만에 결단을 했어요. 집에서 매우 먼 의정부까지 가서 응시해야만 했어요. 당시에 제가 들고 있던 선택지는 시험 응시 아니면 접수 철회였어요. 전자를 택했고, 결과는 안 봐도 뻔하시죠. 이후 저는 전기 기사에 올인하느라 커마 1급은 정말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컴할 1급과 같은 정말 하찮은 자격보다 제가 목표로 했고 전공 관련 자격인 전기 기사가 더 가깝고 컸어요. 이후에 전기 기사를 최종 합격했고 커마 1급 실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전기 기사 두 번째 실기 응시 이후에 저는 계속되는 커마 1급 실기 시험 낙방으로 그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던 상황이었어요. 전기 기사 실기 시험 끝나고 나서 근 8달 가까이 도전하면서 몸도 마음도 계속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첫 번째 이벤트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도서관에서 커마 1급 실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같이 복무하던 다른 처부 선임 병사를 만나게 돼요. 그 선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디 대학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서울인 건 확실해요. 경영학과 출신인데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군대에 온 친구예요. 3살 차인데 지금도 어쩌다 만나면 그냥 말 놓고 지내는 사이예요. 어쨌거나 우연히 도서관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일전에 취득했던 전기기사 자격과 더불어 커말 1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상황은 이랬어요. 지가 군대에서 정역한 이후에 몇 년 동안 회계사 자격 하나 갖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최근 몇 달 전에 해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의 그 친구분이라는 그 지인분이 인력이 급히 필요하다, 일을 좀 도와달라 하더랍니다. 근데 법이 조금 엄격해져서 반드시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진입이 가능한데, 근데 그 친구는 다른 분야로 재취업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프리랜서 일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된대.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는 전기 관련 자격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는데 마침 도서관에 왔다가 저를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컴활 1급에 대해서 그 친구가 제게 조언을 해주기를, 컴활 1급은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죽었다 하더라고요. 요지인즉 대화 내용이 이랬어요. 야, 1급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게 옛날 사람들이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지. 야, 그게 그나마 인정받은 게 2010년까지였어. 아, 그래? 어. 야,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선 커마 1급 소지자를 그렇게 뭐 크게 인정도 안 하고 그걸 뭐 별로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분위기야. 아, 그래? 왜 그래? 거의 대부분 사기업이 엑셀만 쓰지 엑세스를 쓰는 경우가 없거든. 하기는 저도 엑세스를 쓰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못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하기를, 원래 엑세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쓰는 건데, 야, 똑같은 데이터 양을 갖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면 엑세스로 한 게 덩치가 몇 배는 더 커져. 아, 그래? 난 처음 듣는 얘기네? 야, 그래서 빅데이터 회사에서도 차라리 그냥 다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액세스는 곧 죽어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솔직히 민간 부분에서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한 반 정도만 믿었어요. 저도 현장을 온전히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커마 1급 실기에서 액세스를 시험 때문이라도 평가하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길, 야, 현장에서는 컴활 2급만 있어도 뭐 그래 뭐 아쉬운 거 없어, 뭐 이런 분위기야. 게다가 그나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가산점 1점을 받으려고 컴활 1급을 취득하려는 분위기인데, 야, 너는 워더 프로세서에 컴활 2급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가 있는데 컴활 1급을 왜 굳이 취득하려고 해? 나야 뭐 그게 있으니까. 야, 있다고 해도 너 같은 케이스가 그걸 굳이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 야, 내가 보기에는 너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적고 다른 게 알아보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걸? 스펙 하나 더 적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자격을 알아보는 게 더 나아. 야, 너 기계 관련 학과도 나왔겠다. 또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더 메리트 있겠네.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친구의 현실 조언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해요. 2019년 4월 13일에 컴활 1급 정기 1회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사실 나오면서도 불합격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좀 시간 오버 때문에 좀 한 문제 차이로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현타가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발표하던 날이 5월 13일이었는데 그 성적표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내가 취득할 자격이 아니다. 이건 공부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컴퓨터 관련 공학과 전공자들이 커마 1급을 취득하느니 차라리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겠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워드 프로세서 1급, 커마 2급,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소지한 상태다 보니까 막상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없어도 뭐 아쉬울 거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 그 뒤에 두 차례의 실기 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5월 26일에 치른 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커마 1급 실기 시험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들인 시간, 수험비, 교재비 이런 것들 다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잠시였고 그날 이후에도 커말 1급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당시 공부하던 책까지 다 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커말 1급 불합격 수기를 남기는 것인지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합격 수기를 남기는 것인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분명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합격 수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 약 한 달간 그냥 무작정 쉬기만 했어요. 컴할 1급 실기 연속 낙방에 대한 피로도가 제일 컸어요. 그러면서도 소방설비 기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기계 분야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저까지 컴할 1급보다는 산업기사 수준이라도 좋으니까 소방설비 기계 분야 자격을 빨리 취득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니 일단 기계 타이틀 자격이라도 빨리 얻자. 이런 일념으로 커마 1급 실기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도 잠시 소방설비 관련한 필기책을 구입해서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필기책은 제가 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책인데요. 시대고시 기획 출판사로 공부했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와 같이 필기 접수만 했다 뿐이지 원래는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 책 2019년 판을 구매해서 공부했는데 이게 우연히 산업기사까지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됐어요. 기사, 산업기사 둘 다 각 80문제씩 출제되는데 기사가 51문제로 합격을 했고요. 산업기사가 48문제로 턱걸이. 그것도 마지막 과목에서 8문제 맞고
그야말로 턱걸이 오브 턱걸이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첫 실기시험은 기사 취득이 목표였기 때문에 기사를 타깃으로 했고요. 산업기사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그나마 기사는 나름 문제도 쉽게 나왔고, 그래서 첫 시험 치고 나름 선방했어요. 산업기사는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기사를 타깃으로 했는데 산업기사를 합격한다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실기시험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필 코로나 사태랑 겹치는 바람에 원래는 5월 9일 시험이었어요. 근데 24일로 미뤄져 버렸어요. 기회일 수도 있고 비록 며칠 차이였는데 저한테는 그냥 희망 고문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미 체력은 방전된 상태였는데 또 운이 너무 지지리도 없어서 첫 시험보다 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특히 기사에서 하필 계산 문제인데 하필 이해도 안 돼서 아예 제쳐둔 문제 중에서 두 문제나 출제됐어요. 그 타격이 너무 크더라고. 7점짜리 두 문제였으니 솔직히 말 다 나온 거였어. 게다가 또 7점짜리 한 문제는 암기가 미처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출제됐고, 이 역시 그냥 온전히 틀려버렸어요. 뭐 합격은 그냥 물 건너간 거죠, 그냥.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세진북스 출판사 책 갖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한 범주에서는 문제가 뭐 그렇게 출제되지 않으면서 그냥 재미로 못 봤어. 게다가 1회 실기시험이 대체로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는 걸 감안해도 운이 너무 없었어. 그냥 하늘이 나를 안 돕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른다. 1회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저는 결국 결심을 했어요. 기사 상기 불문하고 작년 4회차보다 더 처참한 결과에 기사는 일단 응시만 한다 셈치고 그냥 버리자. 그리고 산업기사에 올인했어요. 그 중에서도 계산 문제는 살짝 뒤로 하고 서술형 문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결전의 날이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인 건 기사와 산업기사 둘 다 오후에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기사가 7월 25일, 산업기사가 26일에 치르게 됐는데, 어찌 보면 씨발 진짜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정치적인 사안에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25일날 시험지 받자마자 문제지를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발 존나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이 나왔던 거는 어찌 보면 비록 산업기사만 타겟으로 했는데 그간 그래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합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익은 문제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가채점 결과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었더라고요. 결국엔 불합격을 예상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곧 약간의 매우 주관적이지만 위기 아닌 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26일 시험날 그 위기감은 오히려 화두로 바뀌었어요. 문제지를 받는 순간 합격 각이었어요. 비록 소소하지만 처음 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기존의 문제가 살짝 변형되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발 바닥 쳐도 65점이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기사를 목표로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부정은 못하겠고 기사에 어차피 불합격 각이었으니 뭐 안중에도 없었는데 근데 산업기사는 혹시 나도 모르는 뭔가 실수를 해서 틀린 게 아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결정타가 돼서 불합격한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7월 23일 날 공단에서 정말 뜬금없는 발표를 했는데 바로 3회차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도 몇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응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도 소방설비 자격도 같이 응시하겠다 라는 발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후 최종 발표된 안을 보니까 에이 이거는 조삼모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단에서 소급 적용해서 발표를 하길 저같이 2019년까지 필기 합격을 한 자는 3회 또는 4회 둘 중 하나만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최대 3번 이내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줬다 뺏는 기분은 넘어서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바에 공단에선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2020년 1회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만 5회 특별 기회를 부여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나아 보였더라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솔직히 줬다 뺏는 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이 아니거든요. 공단 여러분들 각성하세요 좀. 뭐 어쨌거나 지난 9월 11일에 발표 난 걸 보고 난 뒤에 느낌이요. 그 중에서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합격률을 보고서 난 이후의 느낌은요. 한마디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다. 난 비록 불합격했지만 내 체감상 쉽다고 해서 다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기사에서 실수를 안 했다면 좀 더 확실히 공부해 둘 걸. 그리고 2회차 대비를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러면 기사책을 한 번이라도 읽고 갔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났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필기책은 기사책만 갖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책이에요. 이론서하고 예상 문제 10년치가 같이 들어간 책인데요. 시대고시 기획출판사에서 나온 2019년판 소방설비 기사 필기 교재이고, 기본 설명서와 함께 기출문제 10년치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덕수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듣지 않고 독학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봤어요. 경험상 보니까 2006년 1회에 출제된 문제부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의 문제는 현재 공부하는 실전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이전 문제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카페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진격의 소방인데 네이버 카페예요. 산업기사라도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밑에 더 보기란에 링크할게요. 기출문제는 권 시스템에 들어가 보세요. 필기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종목에 불과한데 기출문제들이 많아요. 역시 밑에 더 보기란에 링크해 둘게요. 그리고 기사책은 성한당에서 나온 저자 공하성이고요. 2019년판 소방설비 기사 실기책이에요. 자, 책 표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책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이고, 지난 2019년 4회 실기 이후에 저는 2019년 보건 문제도 없고 참고용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이 책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책을 이제 표지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지금 이 책이거든요. 참고서로 이제 보기 위해서 구입한 이 책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자랑 출판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기 교재와 동일해요. 저자는 이덕수이고 출판사는 시대고시 기획이에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문제가 수록돼 있는 거야. 그리고 산업기사는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책인데요. 산업기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실기 기계편 단기 완성 2020년판이고 출판사는 세진북스, 저자는 정진홍, 김명휘입니다. 이 세 개의 실기책의 장단점을 정말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성한당은 약간 좀 오타가 많다? 오류도 살짝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타 출판사 책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나은 것은 성한당은 그래도 정오표란 게 있어서 성한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도로 나오기도 해요. 이제 뭐가 잘못됐다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저의 한쪽 생각으로는 이래요. 출판사에서 이런 오타 검수도 안 하고 출판하나?
제대로 검수 좀 해주고 출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성한당의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래요. 활자 크기가 조금 작은 건 둘째치고 인쇄물로 나온 기출문제 양이 제공하는 기출문제 양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언제 이전의 문제는 CD 전자물로 같이 배포를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저 같은 수검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책값이 얼마가 나오던지 간에 책으로서 제공받기를 원하거든요. 종이 인쇄물로 된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다 그겁니다. 성한당 출판사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출판사에서 이렇게까지 막 전자물로 주고 그러면은 전자물로 나온 나머지는 구입한 사람이 사비 들여서 인쇄하라는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모두 인쇄물로 된 책을 구매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비록 성한당 출판사에 얘기를 했지만 타 출판사에서도 이를 듣는다면 좀 이 점을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세진 북스표는 오류는 없어 보여요. 근데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양이 적어요. 수검자 입장에서는 책의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보건 문제나 기출 문제가 많이 수록된 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거예요. 시대고시 기획표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약간 심각한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같은 문제, 같은 조건에 대해서 성한당은 이렇게 해설했는데 시대고시 기획 얘는 왜 이렇게 해설했지? 도대체 뭐가 맞아? 해서 카페를 한 몇 군데 선정해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약간 좀 성한당 해설이 맞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구체적으로 뭐가 오른데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지목해봐. 알아야 정보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지 라고 하시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마 시대고시 기획 측에서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부러 틀리게 해설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해석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 라고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분야 합격 수기로 찾아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속에 보시는 사진이 뭘 얘기하시는지는 아세요?
이해 불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자격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도출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시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난 정말 돌대가리라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관련 카페나 모임 등에 이제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한 번은. 그러면은 이제 그 누군가가 답변을 해줄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도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남겼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는 이해는 못하겠네요.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회가 처음부터 아예 딱 한 번뿐이었다 라고 하면은, 근데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뿐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임용고사 등의 시험이 아니고서야 보통 자격시험이란 게 이제 이런 거잖아. 필기 합격한 날로부터 이제 2년 이내에 언제든 합격만 하면은 그냥 최종 합격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존나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존버하세요. 그리고 합격할 때까지 체력 관리 열심히 하세요. 제 경험상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더라고요. 체력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체력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이러는데 그까짓 공부가 무슨 소용인지 딱 감이 오시죠?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재미있었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